당신이 오늘 아침에도 알람을 5번 미루고 일어났다면 그건 의지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당신보다 7배 더 빠르게 계산을 끝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전두엽은 해야 할 일의 가치를 측정하고, 편도체는 그 일이 가져올 고통을 예측하고, 선조체는 당장의 보상과 미래의 보상 중 어느 쪽이 더 이득인지 정밀하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0.3초 만에 결론을 내립니다. 지금 안 해도 된다. 문제는 이 계산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너무 정확하다는 겁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신경과학과의 2019년 연구를 보면 미루기를 자주 하는 사람들의 뇌를 MRI로 촬영했을 때 일반인보다 전전두피질이 활성도가 27%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부위는 추상적 사고와 복잡한 계획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즉, 미루는 사람들은 해야 할 일의 난이도를 더 정확하게, 더 세밀하게 파악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보고서를 앞에 두고 유튜브를 켜는 순간 당신의 뇌는 이미 그 보고서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인지적 비용을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이 현재 당신이 가진 에너지보다 높다고 판단한 겁니다. 게으른 게 아니라 정확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의 뇌는 이를 미루면서 동시에 죄책감이라는 감정도 생성합니다. 뇌과학자들은 이걸 인지 부조화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더 교묘한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팀 피츠포드 교수팀이 발견한 건데, 미루기를 할 때 생기는 죄책감은 실제로 도파민 분비를 6% 증가시킵니다. 죄책감을 느끼는 행위 자체가 쾌감을 준다는 겁니다. 아, 나 또 미뤘네. 나 정말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당신의 측좌에게서는 보상 신호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행위는 뇌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착각을 만들거든요.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뇌는 뭔가 생산적인 활동을 했다고 착각합니다. 이게 바로 당신이 매번 다짐하고 매번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진짜 문제는 실행력이 아니라 죄책감이 주는 가짜 보상에 중독된 겁니다. 그리고 이 중독은 시간이 갈수록 강해집니다. 2021년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습관적으로 미루는 사람들은 일반인보다 내측 전전두피질과 변형계 사이의 연결이 18% 더 강합니다. 이 회로는 감정적 보상을 학습하는 통로입니다. 즉, 미루면 미룰수록 뇌는 미루기는 안전하다는 걸 더 확실하게 학습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뇌는 이렇게 설계된 걸까요? 진화 심리학적으로 보면 답은 명확합니다. 당신의 뇌는 21세기가 아니라 10만 년 전 사바나에서 설계되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에너지를 아끼는 게 생존의 핵심이었습니다. 사자를 피해 도망칠 힘을 비축해야 했고 다음 사냥감이 언제 나타날지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뇌는 당장 생존에 직결되지 않는 모든 활동을 자동으로 미루도록 진화했습니다.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 당신이 미루는 것들이 보고서, 운동, 인간관계처럼 당장은 죽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생존에 필수적인 것들이라는 겁니다. 당신의 뇌는 마가미를 사자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중에 생각해도 되는 것으로 분류합니다.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미루기는 단순히 에너지 절약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자아보호 메커니즘입니다. 캐럴 드웩 교수의 마인드셋 이론을 빌리면 미루는 사람들은 대부분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죠? 게으른 사람이 완벽주의자라니. 하지만 데이터는 명확합니다. 2018년 저널 오브 퍼스널리티에 실린 연구에서 1200명의 피험자를 분석한 결과 만성적 미루기를 하는 사람의 73%가 실패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일을 시작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도 없다는 무의식적 논리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중요한 프로젝트를 앞두고 갑자기 방 청소를 시작하거나 오래된 사진첩을 뒤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뇌는 진짜 중요한 일을 망칠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덜 중요한 일로 당신을 유도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실패해도 변명할 수 있거든요. 시간이 부족해서 못한 거야. 내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야. 이걸 심리학에서는 자기 핸디캡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매번 벼락치기를 하는 건 시간 관리를 못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진짜 능력이 드러나는 걸 무의식이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전략에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자존감을 보호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존감을 파괴합니다. 매번 미루고 매번 벼락치기로 간신히 끝내고 매번 다음엔 제대로 해야지라고 다짐하는 사이클을 반복하면 뇌는 서서히 학습합니다. 나는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신경가소성 연구에 따르면 이런 부정적 자기 대화를 3주 이상 반복하면 실제로 뇌의 구조가 바뀝니다. 해마와 편도체 사이의 연결이 강화되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마다 자동으로 불안이 증폭됩니다. 미루기가 미루기를 낳는 신경학적 악순환이 완성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이 모든 메커니즘을 이해했다는 것 자체가 당신이 그만큼 높은 메타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메타인지란 자기 생각을 관찰하는 능력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제럴드 왕 교수 연구팀이 2020년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메타인지 능력이 높은 사람들이 역설적으로 미루기를 더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내면을 너무 정확하게 들여다보기 때문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모든 어려움을 예측해버리거든요. 일반 사람들은 에이, 해보면 되겠지 하고 덤빈다면 당신은 이건 3단계에서 막힐 거고 5단계는 내 능력박이고 결과물은 내가 원하는 수준이 안 될 거야 라고 이미 시뮬레이션을 끝낸 상태입니다. 이게 바로 똑똑한 사람들이 더 많이 미루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뇌는 미래를 너무 정확하게 예측합니다. 그리고 그 예측이 불편할 때 현재에 머물러 있는 걸 선택합니다. 문제는 이 선택이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뇌의 계산법으로는요. 당신이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나 완전 이거네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당신의 전두엽은 이미 다음 질문을 계산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데, 그리고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 겁니다. 어차피 방법을 알아도 실행 못할 텐데. 이 냉소적인 목소리야말로 당신의 지능이 만들어낸 가장 정교한 방어막입니다. 그런데 신경과학은 여기서 한 가지 허점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의 뇌가 아무리 정교하게 계산해도 단 0.2초의 틈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벤자민 리베드의 유명한 실험을 아시나요? 1980년대에 그는 사람들의 뇌파를 측정하면서 지금 손가락을 움직이고 싶다는 의식적 결정이 생기기 0.35초 전에 이미 뇌에서 운동 준비 신호가 발생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 실험은 자유의지의 존재를 의심하게 만들었지만 후속 연구에서 더 중요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의식적 결정이 생긴 후 실제 행동이 일어나기 전까지 0.2초의 거부권 행사 구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0.2초가 바로 당신이 유일하게 개입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뇌가 유튜브를 켜라는 신호를 보낸 후 손가락이 스마트폰에 닿기 전까지의 그 찰나, 여기서 개입하지 못하면 자동 실행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0.2초를 의식조차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당신이야 또 유튜브를 켰네라고 인식하는 순간은 이미 영상을 3분 본 다음입니다. 뇌는 이미 보상 회로를 가동했고 도파민이 분비되었고 당신은 다시 죄책감을 느끼면서 조금만 더 보고 시작해야지라고 합리화합니다. 그렇다면 이 0.2초를 어떻게 포착할 수 있을까요? MIT 신경과학과의 앤 그레이블 교수가 20년간 습관을 연구한 결과 단 하나의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신체 감각 앵커링입니다. 뇌는 추상적 결심은 쉽게 무시하지만 신체에서 올라오는 신호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실험에서 피험자들에게 미루고 싶은 충동이 올 때 5초간 숨을 참게 했습니다. 단지 5초 숨을 참는 것만으로 미루기 행동이 44% 감소했습니다. 왜냐하면 숨을 참는 순간 뇌의 자동 실행 회로가 중단되고 전전두 피질이 다시 주도권을 잡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보고서 앞에 앉아서 도망치고 싶은 순간 숨을 5초 참으면 뇌는 잠깐 지금 뭔가 이상한데 라고 경보를 울립니다. 그 틈에 당신의 의식이 끼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0.2초를 포착하는 건 시작일 뿐이고 진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당신이 실제로 일을 시작했을 때 느끼는 그 압도적인 저항감 말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걸 활성화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초기에 큰 에너지가 필요한 것처럼 행동을 시작할 때도 거대한 심리적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2017년 스탠퍼드 대학교의 행동과학 연구소에서 충격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활성화 에너지의 83%는 실제가 아니라 상상이라는 겁니다. 연구진은 100명의 피험자에게 지금 하기 싫은 일을 떠올리게 하고 그 일의 괴로움을 10점 만점으로 평가하게 했습니다. 평균 7.8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그 일을 5분만 하게 했습니다. 5분 후 다시 괴로움을 평가하자 평균 2.1점으로 떨어졌습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느끼는 고통은 실제 고통의 4배에 달했던 겁니다. 당신의 뇌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모든 고통을 선지급으로 느낍니다. 실제로 해보면 별로 안 힘든데 상상 속에서는 지옥 같습니다. 이게 바로 뇌의 교활한 함정입니다. 여기서 더 소름 돋는 건 뇌가 왜 이런 과장을 하는지 그 이유를 알면 나옵니다. 진화적으로 보면 뇌는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준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사바나에서 풀숲이 흔들릴 때 바람이겠지라고 생각한 조상은 사자에게 잡아먹혔고 사자다 라고 과잉 반응한 조상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뇌는 모든 불확실한 상황을 위협으로 해석합니다. 당신이 처음 해보는 프로젝트, 불확실한 결과, 평가받을 상황, 이 모든 것들을 뇌는 생존 위협으로 코딩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보고서를 시작하려는 순간 편도체는 마치 사자를 만난 것처럼 경보를 울립니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당신이 왜 마감 직전에만 일을 하게 되는지도 설명됩니다. 마감이 코앞에 닥치면 뇌의 계산식이 바뀝니다. 일을 안 하는 것, 이 일을 하는 것보다 더 큰 위협이 되는 순간 비로소 편도체는 당신을 움직이게 허락합니다. 이때 분비되는 건 도파민이 아니라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죠. 그래서 벼락치기로 끝낸 일은 완성도도 낮고 당신은 탈진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뇌는 이렇게 학습합니다. 역시 마감 직전에 해도 되는구나. 다음에도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있을까요? 대부분의 자기계발서는 여기서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세요. 투두 리스트를 만드세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건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그 방법들을 다 시도해봤거든요. 진짜 문제는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라 당신의 뇌가 그 방법들을 실행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겁니다. 2019년 저널 오브 뉴로사이언스에 실린 연구를 보면 습관적 미루기를 하는 사람들은 일반인보다 보상 예측 오류 신호가 38% 더 크게 나타납니다. 보상 예측 오류란 뭘까요? 당신이 기대한 보상과 실제로 받은 보상 사이의 차이를 측정하는 뇌의 신호입니다. 일반인은 작은 성취에도 만족하지만 미루는 사람들은 같은 성취를 해도 이 정도로는 부족해라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30분만 공부하자고 목표를 세워도 막상 30분을 하고 나면 뇌는 보상을 주지 않습니다. 겨우 30분. 이게 뭐라고? 보상이 없으니 동기도 없습니다. 다음에 시작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당신이 작은 목표를 달성해도 공허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렇다면 뇌를 속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의 신경경제학 연구소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피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첫 번째 그룹에게는 30분 공부하기라는 목표를 주고 두 번째 그룹에게는 30분 동안 책상에 앉아있기라는 목표를 줬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이 실제로 공부한 시간은 첫 번째 그룹보다 2.3배 더 길었습니다. 왜냐하면 공부하기는 성과를 요구하지만 앉아있기는 행동만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뇌는 성과 압박이 없을 때 오히려 자연스럽게 일을 시작합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과정 목표와 의결과 목표의 차이라고 부릅니다. 보고서 완성하기는 결과 목표입니다. 이건 당신의 뇌를 압박합니다. 하지만 보고서 파일을 열고 10분간 화면 보기는 과정 목표입니다. 이건 뇌가 수용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일단 파일을 열고 10분을 보내다 보면 뇌는 자동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걸 제이가르닉 효과라고 하는데 인간의 뇌는 시작된 일을 끝내지 않으면 불편함을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안 나오면 계속 신경 쓰이는 것처럼 일단 시작하면 뇌는 그걸 완료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 방법을 알게 되면 뇌는 또 다른 방어 전략을 꺼냅니다. 그래, 10분만 하자. 근데 지금은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좀 이따가 하자. 이게 바로 완벽한 타이밍 기다리기 전략입니다.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진 순간을 기다립니다. 충분히 잠을 잤고 기분이 좋고 방해 요소가 없고 영감이 떠오르는 그 순간 말이죠. 문제는 그런 순간은 절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런던 정치경제대학의 2020년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최적의 컨디션이라고 생각하는 상태에서 실제로 생산성이 높아지는 비율은 고작 12%였습니다. 오히려 78%의 경우 컨디션과 성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오늘은 컨디션이 별로야 라고 느끼는 날에도 실제 작업 능력은 평소와 거의 동일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단 하나, 당신의 기분입니다. 그리고 이 기분이라는 것도 내가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뇌는 이를 피하기 위해 지금은 안 돼 라는 감정을 생성합니다. 그 감정을 당신은 컨디션이라고 착각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깨달음이 나옵니다. 당신이 하기 싫다고 느끼는 그 감정은 진짜가 아닙니다. 뇌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낸 신호일 뿐입니다. 마치 유령 통증처럼요. 다리를 절단한 환자가 없는 다리에서 통증을 느끼는 것처럼 당신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고통을 미리 느끼고 있습니다. 신경과학자 안토니오 다마지오의 신체 표지 가설에 따르면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은 내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예측한 결과입니다. 당신이 과거에 힘들었던 경험이 있다면 비슷한 상황에서 뇌는 자동으로 이건 힘들 거야 라는 감정을 먼저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당신이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마다 느끼는 그 막막함은 실제로는 3년 전에 실패했던 기억이 재생되고 있는 겁니다. 뇌는 시간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과거의 고통과 미래의 예상 고통을 현재 시제로 느끼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트라우마의 메커니즘입니다. 당신이 미루는 건 게으름이 아니라 일종의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입니다. 뇌가 당신을 과거의 실패로부터 보호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호 본능에는 치명적인 맹점이 있습니다. 뇌는 하지 않음의 고통은 계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행동경제학의 노벨상 수상자 다니엘 카너먼이 발견한 손실 회피 편향을 보면 인간은 얻는 기쁨보다 잃는 고통을 2.5배 더 크게 느낍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하지 않아서 잃는 것은 고통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오늘 운동을 안 해도 당장 몸이 아프지 않습니다. 오늘 공부를 안 해도 당장 성적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뇌는 눈앞에 보이는 위험만 감지합니다. 서서히 다가오는 재앙은 무시합니다. 하버드 의대의 조지 베일런트 교수가 75년간 추적한 성인 발달 연구를 보면 인생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행동한 것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행동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였습니다. 80세가 된 사람들에게 가장 후회되는 일을 물었을 때 92%가 하지 않은 것을 꼽았습니다. 도전하지
도전하지 않은 기회, 시작하지 않은 프로젝트, 미루다가 놓쳐버린 관계들. 하지만 20대인 당신의 뇌는 이 데이터를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80세 후에는 추상적이고 지금 느끼는 불편함은 구체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미래의 후회를 현재의 감각으로 만드는 겁니다. 유클의 신경과학과의 매튜 리버먼 교수가 개발한 미래 자아 연결 실험이 있습니다. 피험자들에게 노화 필터를 씌운 자신의 얼굴 사진을 보여줬더니 저축률이 평균 37% 증가했습니다. 추상적이었던 미래의 나가 구체적인 이미지로 바뀌자 뇌는 그 사람을 현재의 나와 동일시하기 시작한 겁니다. 당신이 지금 미루는 일은 현재의 당신이 아니라 미래의 당신이 치러야 합니다. 하지만 뇌는 미래의 당신을 타인으로 취급합니다. 미래의 내가 알아서 하겠지. 이건 책임을 낯선 사람에게 떠넘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경과학이 제시하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2분 규칙이라고 들어봤나요? 생산성 전문가 데이비드 앨런이 만든 개념인데 2분 안에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당장 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시간 관리 기술이 아니라 신경과학적 해킹입니다. 뇌는 2분짜리 과제를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편도체가 경보를 울릴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이메일 하나만 답장하자고 생각하면 뇌는 허락합니다. 그리고 일단 시작하면 앞서 말한 제이가르닉 효과가 발동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2분 규칙을 핑계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건 2분 이상 걸리니까 나중에 해야지. 뇌는 교묘하게 모든 과제를 2분 이상으로 평가합니다. 실제로는 2분이면 충분한데도요. 그래서 진짜 2분 규칙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2분 안에 시작할 수 있으면 지금 시작한다. 끝내는 게 아니라 시작하는 겁니다. 보고서를 2분 만에 끝낼 수는 없지만 파일을 여는 건 2초면 됩니다. 책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첫 페이지를 펼치는 건 3초면 됩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BJ 포그 교수가 20년간 행동 설계를 연구한 결과 습관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동기도 의지력도 아니라 시작의 마찰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걸 타이니 헤빗이라고 불렀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시작하고 싶다면 매일 30분 운동하기가 아니라 운동복으로 갈아입기를 목표로 삼으라는 겁니다. 일단 운동복을 입으면 80%의 확률로 실제 운동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운동복을 입은 상태에서 소파에 앉아있는 건 인지 부조화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뇌는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이 원리를 당신의 미루기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고서 쓰기를 목표로 삼지 말고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 파일 이름 짓기를 목표로 삼으십시오. 영어 공부 1시간이 아니라 영어 앱 아이콘 누르기를 목표로 삼으십시오. 이게 너무 쉬워 보인다고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뇌는 쉬운 목표에는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 시작하면 뇌의 관성이 작동합니다. 물리학의 관성 법칙이 신경과학에도 적용됩니다. 정지한 물체를 움직이려면 큰 힘이 필요하지만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작은 힘으로도 계속 움직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뇌는 이 전략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작해도 집중 안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벌써 들고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다음 함정입니다. 완벽한 집중력을 기다리는 전략.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몰입 상태를 기대합니다.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가 발견한 그 플로우 상태 말입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두하는 그 느낌. 문제는 플로우는 기다린다고 오는 게 아니라 시작하고 20분 후에 찾아온다는 겁니다. 칙센트미하이의 연구를 자세히 보면 플로우 상태에 진입하는 데 필요한 조건은 단 3가지입니다. 첫째, 명확한 목표. 둘째, 즉각적인 피드백. 셋째, 도전과 능력의 균형. 여기서 기분이나 의욕은 조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플로우는 억지로 시작했을 때 더 자주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뇌는 하기 싫은 일을 빨리 끝내기 위해 최대 효율 모드로 전환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시험 전날 벼락치기를 할 때 느끼는 그 이상한 집중력, 그게 바로 이겁니다. 뇌는 절박한 상황에서 가장 잘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매번 절박한 상황까지 기다릴까요? 여기에는 더 깊은 심리적 이유가 있습니다. 임상심리학자 팀 피치포드의 2018년 연구를 보면 만성적 미루기를 하는 사람들의 62%가 자기 효능감 부족을 겪고 있었습니다. 자기 효능감이란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당신이 일을 미루는 진짜 이유는 일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들이 쌓여서 어차피 나는 안 돼 라는 신념이 형성된 겁니다. 이 신념은 자기 충족적 예언이 됩니다. 나는 안 될 거라고 믿으니까 제대로 시도하지 않고 제대로 시도하지 않으니까 실패하고 실패하니까 역시 나는 안 돼 라는 믿음이 강화됩니다. 신경과학적으로 보면 이건 편도체와 해마 사이의 악순환입니다. 편도체가 위협 신호를 보내면 해마는 과거의 실패 기억을 불러옵니다. 저번에도 못했잖아. 그러면 전전도피질은 합리적 판단을 포기하고 회피 행동을 승인합니다. 이 회로가 반복될수록 신경 연결이 강화됩니다. 마치 산길에 물이 흐르면 계곡이 파이는 것처럼
당신의 뇌에는 미루기 계곡이 깊게 파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곡을 메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경가소성 연구가 알려주는 답은 명확합니다.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건 한 번의 결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뇌의 구조가 바뀌려면 최소 66일의 반복이 필요합니다. 런던 대학교의 필립 파렐리 교수가 96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새로운 습관이 자동화되는데 평균 66일이 걸렸습니다. 개인차가 있어서 18일에서 254일까지 범위가 넓었지만 중요한 건 매일이었습니다. 하루 빠지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좌절합니다. 66일을 매일? 나는 3일도 못하는데. 그래서 뇌과학자들은 다른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습관 스태킹이라는 기술입니다. 새로운 습관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이미 자동화된 습관에 붙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공부하기는 어렵지만 양치질하고 나서 책상에 앉기는 쉽습니다. 양치질은 이미 자동화된 습관이거든요. 뇌는 연결된 행동을 하나의 루틴으로 인식합니다. 그런데 습관 스태킹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당신이 기존 습관에 너무 많은 새 습관을 붙이려고 하면 뇌는 전체 루틴을 거부합니다. 스탠퍼드의 행동설계 연구소가 밝혀낸 바에 따르면 한 번에 추가할 수 있는 습관은 단 하나입니다. 양치질 후에 책상에 앉고 스트레칭하고 물 마시고 명상하고 공부 시작하기 이렇게 연결하면 셋째 날부터 무너집니다. 하지만 양치질 후 책상에 앉기만 2주간 반복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몸이 움직입니다. 그때 두 번째 습관을 추가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의 뇌는 계속 저항할 겁니다. 오늘 하루쯤은 괜찮겠지라는 속삭임이 들릴 겁니다. 이게 바로 허가 신드롬입니다. 심리학자 제니 폴리비가 30년간 연구한 결과 인간은 작은 성취 뒤에 자신에게 보상으로 일탈을 허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3일 연속 공부했으니 오늘은 쉬어도 돼. 이번 주 열심히 했으니 주말은 놀아도 돼. 이렇게 스스로에게 예외를 허락하는 순간 습관은 무너집니다. 뇌는 예외와 규칙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한번 예외를 만들면 그것이 새로운 규칙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예외 없는 작은 실천입니다. 매일 2시간 공부하다가 하루 쉬는 것보다 매일 10분씩 절대 안 빠지는 게 낫습니다. MIT의 신경과학자들이 쥐 실험을 통해 발견한 건데 습관 형성에서 중요한 건 행동의 크기가 아니라 반복의 일관성이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행동을 하면 기저핵이라는 뇌 부위의 자동화 회로가 만들어집니다. 이 회로가 완성되면 더 이상 의지력이 필요 없습니다. 양치질하는 데 의지력이 필요 없는 것처럼 공부 시작도 자동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들었을 때 당신의 뇌는 또 다른 방어막을 칩니다. 나는 창의적인 사람이라 루틴이 안 맞아. 이건 매우 흔한 오해입니다. 창의성과 규칙성이 반대라는 착각 말이죠.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메이슨 커리의 책 일상의 경위를 보면 역사상 가장 창의적이었던 예술가와 과학자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극도로 엄격한 일상 루틴이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30년간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5시간을 씁니다. 찰스 다윈은 평생 같은 시간표대로 살았습니다. 창의성은 자유로운 환경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안정된 루틴 위에서 피어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뇌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내릴 수 있는 결정의 횟수도 정해져 있죠. 컬럼비아 대학교의 로이 바우마이스터 교수가 발견한 자아고갈 이론을 보면 의사 결정을 할 때마다 뇌의 포도당이 소모됩니다. 지금 공부할까 말까, 뭐부터 할까, 어떻게 할까 이런 결정들이 쌓이면 정작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은 같은 색 양복만 입었고 저커버그는 같은 티셔츠만 입습니다. 사소한 결정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매일 오늘은 공부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동안 뇌는 이미 지쳐버립니다. 하지만 양치질 후 무조건 책상에 앉는다는 루틴이 있다면 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몸이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뇌의 에너지는 온전히 공부 내용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루틴의 진짜 목적입니다. 창의성을 억압하는 게 아니라 창의성을 위한 에너지를 아끼는 겁니다. 그런데 루틴을 만들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이상적인 루틴을 설계한다는 겁니다. 아침 5시 기상, 30분 명상, 1시간 운동, 건강한 아침 식사, 2시간 집중 공부 이런 완벽한 계획을 세웁니다. 문제는 이게 현실의 당신이 아니라 상상 속 당신의 루틴이라는 겁니다. 당신은 지금 아침 10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내일부터 갑자기 5시에 일어날 수 있을까요? 첫날은 의지력으로 가능합니다. 둘째 날도 버틸 수 있습니다. 셋째 날 무너집니다. 켈리 맥고니걸의 의지력의 본능을 보면 극적인 변화는 3일을 못 넘깁니다. 왜냐하면 뇌는 급격한 변화를 위협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항상성 유지 본능이 작동하는 겁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의 당신을 정상 상태로 설정해 놓았습니다. 아침 10시 기상, 유튜브 1시간, 느긋한 시작 이게 당신의 기준선입니다. 여기서 갑자기 5시 기상으로 바뀌면 뇌는 비상경보를 울립니다. 뭔가 잘못됐어. 원래대로 돌아가야 해. 그래서 사흘
사흘 만에 다시 10시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경과학이 알려주는 답은 점진적 조정입니다. 10시에 일어나는 사람이 5시에 일어나고 싶다면 내일은 9시 50분에 일어나는 겁니다. 딱 10분만 앞당기는 거죠. 뇌는 10분 차이는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이걸 일주일 반복하면 9시 50분 기상이 새로운 기준선이 됩니다. 그때 다시 10분 앞당깁니다. 이렇게 5개월이 걸리더라도 이 방법이 유일하게 지속 가능한 변화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나옵니다. 당신이 미루는 이유는 목표가 없어서가 아니라 목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책 50권 읽기 같은 목표를 세우면 뇌는 즉시 계산합니다. 일주일에 한 권? 나는 한 달에 한 권도 안 읽는데 목표와 현재 사이의 간극이 너무 크면 뇌는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매일 자기 전에 책 한 페이지 읽기라는 목표를 세우면 뇌는 수용합니다. 한 페이지는 2분이면 됩니다. 2분은 위협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한 페이지를 읽다 보면 대부분 10페이지를 읽게 됩니다. 시작이 어려웠을 뿐 일단 시작하면 지속은 쉽습니다. 이게 바로 최소 실행 가능 습관의 마법입니다. 스탠퍼드의 BJ 포그가 3만 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매일 한 번 팔굽혀펴기를 목표로 한 사람들이 매일 30분 운동을 목표로 한 사람들보다 6개월 후 더 많이 운동하고 있었습니다. 역설적이죠? 더 적게 목표했는데 더 많이 달성하는 겁니다. 이유는 심리적 관성 때문입니다. 한 번 팔굽혀펴기를 하러 바닥에 엎드리면 한 번만 하고 일어나는 게 오히려 이상합니다. 이왕 엎드린 김에 10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30번 팔굽혀펴기를 목표로 하면 아예 엎드리지 않습니다. 30번이라는 숫자가 저항을 만들거든요. 당신이 공부를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도 같습니다. 2시간 공부라는 목표가 저항을 만듭니다. 2분 책상에 앉기로 바꾸면 저항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당신의 교활한 뇌는 여기서도 빠져나갈 구멍을 찾습니다. 2분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차라리 제대로 하든가. 이게 바로 전부 아니면 전무 사고방식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분법적 사고라고 부르죠. 완벽하게 하지 못할 거면 아예 안 하는 게 낫다는 논리입니다. 이건 매우 흔한 인지 왜곡입니다. 특히 똑똑한 사람들에게 더 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효율을 중시하거든요. 2분 공부는 비효율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행동심리학이 밝혀낸 진실은 충격적입니다. 2분 공부는 0분 공부보다 무한대로 효율적입니다. 0에서 1로 가는 게 1에서 100으로 가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수학적으로 보면 0은 몇을 곱해도 0이지만 1은 곱할수록 커집니다. 당신이 오늘 2분을 투자하면 내일은 5분이 쉬워지고 모레는 10분이 자연스러워집니다. 하지만 오늘 0분이면 내일도 0분입니다. 복리의 법칙은 돈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습관에도 적용됩니다. 제임스 클리어의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을 보면 매일 1%씩 개선하면 1년 후에는 37배 성장합니다. 반대로 매일 1%씩 퇴보하면 1년 후에는 0.03이 됩니다. 거의 사라지는 거죠. 당신이 오늘 하루쯤은 일하고 생각하며 미루는 그 하루가 실제로는 1%의 퇴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365일 후를 계산해보면 결과는 극명합니다. 매일 10분씩 공부한 사람과 나중에 몰아서 할기라고 미룬 사람의 차이는 단순히 60시간이 아닙니다. 신경회로 자체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뇌과학자들이 MRI로 확인한 결과 새로운 기술을 매일 10분씩 3개월간 연습한 사람의 뇌에서는 실제로 회백질이 증가했습니다. 뉴런 사이의 연결이 물리적으로 두꺼워진 겁니다. 반면 같은 시간을 한 번에 몰아서 연습한 사람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뇌는 집중적 학습보다 분산 학습에 반응합니다. 마라톤 선수가 하루 42km를 뛰고 한 달 쉬는 게 아니라 매일 5km씩 꾸준히 뛰는 것처럼 당신의 뇌도 꾸준함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학교는 우리에게 벼락치기를 가르쳤을까요? 시험 전날 밤샘 공부, 방학 숙제를 마지막 날에 몰아서 하기, 이런 패턴이 당신의 뇌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교육심리학자 존 벌로스키의 연구를 보면 벼락치기는 단기 기억에는 효과적이지만 장기 기억에는 최악입니다. 시험 끝나고 일주일 후면 90%를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복습하면 80%를 기억합니다. 당신이 학교에서 배운 걸 거의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벼락치기로 통과했지만 뇌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벼락치기가 만들어낸 학습 패턴입니다. 마감 직전에 해도 되더라는 경험이 반복되면서 뇌는 이걸 표준 프로토콜로 저장했습니다. 이제 성인이 된 당신은 시험이 없는데도 스스로에게 마감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마감 직전까지 기다립니다. 뇌가 학습한 대로 작동하는 겁니다. 이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10년 넘게 반복 훈련된 신경회로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회로를 유지할 것인가, 새로운 회로를 만들 것인가. 새로운 회로를 만드는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신경과학적으로 보면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첫 2주가 가장 힘듭니다. 이 시기에 뇌는 최대로 저항합니다. 편도체가
위협 신호를 보내고 기저핵은 원래 방식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2주를 못 넘깁니다. 하지만 2주를 넘기면 뭔가 바뀝니다. 저항이 줄어듭니다. 4주가 지나면 행동이 자동화되기 시작합니다. 8주가 지나면 안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이게 바로 신경가소성의 타임라인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당신은 반드시 실패할 겁니다. 5일 연속 성공하다가 6일째 실패하고 다시 3일 성공하다가 또 실패하고 이건 정상입니다. 문제는 한번 실패했을 때 역시 나는 안 돼라고 결론 내리는 겁니다. 토론토 대학교의 마이클 인질리츠 교수 연구팀이 습관 형성을 추적한 결과 성공한 사람들도 평균 14번 실패했습니다. 차이는 실패 후 행동이었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은 나는 의지력이 없어라고 자책했고 성공한 사람들은 내일 다시 하면 돼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성장 마인드셋과 고정 마인드셋의 차이입니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실패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해석합니다. 나는 원래 게으른 사람이야.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실패를 행동의 결과로 해석합니다. 오늘은 실패했지만 내일은 할 수 있어. 전자는 명사로 생각하고 후자는 동사로 생각합니다. 당신은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지금 게으른 행동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정체성이 아니라 상태입니다. 상태는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나는 게으른 사람이라고 정의해온 당신의 뇌는 이 새로운 정의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정체성은 뇌에서 가장 깊숙한 곳, 내측 전전두피질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부위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핵심 신념을 관리합니다. 정체성이 바뀌려면 단순히 행동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스스로에게 증거를 보여줘야 합니다. 나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야. 나는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고 싶다면 작은 약속을 지키는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오늘 10분 공부하기라는 약속을 스스로에게 하고 그걸 지킵니다. 뇌는 이 경험을 저장합니다. 다음날 또 약속하고 또 지킵니다. 일주일 후 뇌는 데이터를 업데이트합니다. 나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일 수도 있겠네. 한 달 후 확신이 생깁니다. 나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야. 이제 정체성이 바뀐 겁니다. 정체성이 바뀌면 행동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약속을 어기는 건 인지 부조화를 일으키니까요. 이 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는 기록입니다. 행동경제학자 리처드 탈러의 연구를 보면 자신의 행동을 기록하는 사람은 기록하지 않는 사람보다 목표 달성률이 42% 높았습니다. 기록은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첫째, 객관적 증거가 됩니다. 나는 매일 미뤄라는 주관적 느낌이 아니라 이번 주 5일 중 3일 성공했어. 라는 객관적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연속성을 시각화합니다. 달력에 성공한 날을 체크하면 연속된 체크 표시가 끊기지 않게 하고 싶어집니다. 코미디언 제리 사인펠드가 사용한 체인 끊지 않기 방법이 유명합니다. 그는 매일 농담을 하나씩 쓰고 달력에 X표를 했습니다. 연속된 X표가 길어질수록 그 체인을 끊고 싶지 않은 심리가 작동합니다. 신경과학적으로 보면 이건 손실 회피 편향을 역이용한 겁니다. 앞서 말했듯이 인간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을 더 싫어합니다. 10일 연속 체크한 체인이 있다면 그걸 잃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하기 싫어도 체인을 지키기 위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체인이 끊겼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체인이 끊기면 다 망했어라고 생각하며 아예 포기합니다. 이게 바로 금융 위반 효과입니다. 다이어트 중인 사람이 케이크 한 조각을 먹으면 이미 망했으니 다 먹어버리자고 생각하며 폭식하는 현상입니다. 뇌는 완벽함이 깨지면 극단으로 치닫습니다. 이진법적 사고 때문입니다. 이걸 막으려면 2일 규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하루 쉬는 건 괜찮습니다. 인간이니까요. 하지만 이틀 연속 쉬면 안 됩니다. 이틀 연속 쉬면 뇌는 그게 새로운 패턴이라고 인식합니다. 하루 쉬었다면 다음 날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설령 1분이라도 좋습니다. 체인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다는 신호를 뇌에 보내는 겁니다. 이 유연함이 장기적 성공의 열쇠입니다. 완벽주의가 아니라 지속 가능성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마지막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미루는 게 아니라 도망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부터? 실패로부터, 평가로부터, 자신의 한계를 마주하는 것으로부터. 심리학자 조세 페라리의 평생 연구를 보면 만성적 미루기의 핵심은 자기 보호입니다. 당신이 정말 두려워하는 건 일 자체가 아니라 일을 했는데도 실패하는 상황입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면 변명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패해도 시간이 없어서 컨디션이 안 좋아서 라고 변명할 수 있으니까요. 이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자존감을 지키지만 장기적으로는 파괴합니다. 평생 변명 속에 살게 됩니다. 나는 진짜 실력을 발휘한 적이 없어. 이게 얼마나 슬픈 문장입니까? 당신의 진짜 실력을 세상에 한 번도 보여주지 못하고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누가 알아줄까요? 당신조차 모를 겁니다.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얼마나 많은 걸 해낼 수 있는지 시도하지 않으면 영원히 모릅니다. 브레네 브라운의 취약성 연구를 보면 용기의 정의는 불확실하고 위험하더라도
상태로 감정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일을 시작한다는 건 자신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실패할 수도 있는 당신, 완벽하지 않은 당신을 세상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뒤에 진짜 성장이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캐럴 드웩 교수가 40년간 추적한 결과 인생에서 가장 큰 성장을 이룬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실패를 감수했다는 것. 실패는 끝이 아니라 데이터입니다. 당신의 뇌는 성공보다 실패에서 더 많이 배웁니다. 도파민 뉴런은 예상이 빗나갔을 때 가장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이 방법은 안 되는구나 라는 정보는 다음 시도를 더 정교하게 만듭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1만 번 실패했다는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누군가 1만 번이나 실패했네요 라고 하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실패가 아니라 작동하지 않는 1만 가지 방법을 발견한 거지. 이 관점의 전환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당신이 오늘 공부를 시작했다가 10분 만에 집중력을 잃었다면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나는 10분간 집중할 수 있구나 라는 데이터입니다. 내일은 12분을 목표로 하면 됩니다. 모레는 15분. 이렇게 데이터를 쌓다 보면 어느새 2시간 집중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시작하지 않으면 데이터가 쌓이지 않습니다. 0은 몇 번을 더해도 0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은 무엇입니까? 보고서 파일을 여는 것, 운동복을 꺼내는 것, 책을 손에 드는 것,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 가장 작은 일을 지금 바로 하십시오. 이 영상을 끄고 5초 안에 시작하십시오. 왜냐하면 5초가 지나면 당신의 뇌는 다시 방어막을 칩니다. 잠깐, 이것도 좀 더 생각해보고 생각하는 순간 끝입니다. 멜 로빈스의 5초 규칙이 작동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4, 3, 2, 1, 실행. 생각할 시간을 주지 마십시오. 당신의 뇌는 당신보다 7배 빠르게 계산하지만 단 하나 계산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시작의 가치입니다. 뇌는 0에서 1로 가는 그 찰나의 마법을 수치화하지 못합니다. 완료의 쾌감, 성장의 희열, 스스로를 지킨 자부심, 이런 감정들은 시작하기 전에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뇌는 과거 데이터로 미래를 예측하는데 당신은 아직 시작해본 적이 없으니까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뇌는 틀린 결론을 내립니다. 안 해도 돼. 하지만 당신은 이제 압니다. 그게 뇌의 함정이라는 것을. 당신이 게으른 게 아니라 너무 똑똑해서, 너무 정교하게 계산해서, 너무 정확하게 고통을 예측해서 멈춰 있었다는 것을. 이제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뇌의 계산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그 계산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믿을 것인가. 당신이 이 진실을 아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미루기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의 뇌를 관찰하고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결국 이깁니다.